어머니, 이런 음식은 정말 건강에 안 좋아요. 요즘 시대에는 고단백 저당 식단이 기본이에요. 이런 구식 음식은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몰라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외모에 스트레스 받는지. 이런 거 먹으면 다음날 바로 얼굴이 붓는다고요. 67세 할머니가 만든 빵 한 조각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구식, 건강에 해롭다는 말을 들으며 절망에 빠진 할머니. 하지만 1년 후 그 할머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박혜라는 자신만의 시간을 깨웠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분식집을 운영할 때도 은퇴한 지금도 그녀의 아침은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되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느끼는 무릎의 뻣뻣함, 등허리를 곧게 펴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하루를 예고하는 신호였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다. 바닥에 찬 기운이 맨발로 전해져 왔지만 헤라는 슬리퍼를 신지 않았다. 그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잠에서 덜 깬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부엌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진 것들, 새로 산 전기밥솥, 며느리가 들여놓은 공기청정기, 손녀가 붙여둔 칼로리 표시 스티커들이 있었지만 헤란에게 이곳은 여전히 자신만의 성역이었다. 물을 끓이며 그녀는 오늘의 메뉴를 생각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시금치 나물, 다은이가 예전에 맛있다고 했던 계란말이. 윤정은 요즘 들어 짠 음식을 피한다고 했으니 미역국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그녀의 정성은 식탁에서 점점 소외되어 갔다. 어머니, 저희는 아침 거르고 나가요. 윤정의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려왔다. 헤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국자를 든 채로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를 바라보며 누구를 위해 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건지 문득 의문이 들었다. 다은이도 학원 일찍 가야 해요. 요즘 아침 먹으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집중력이 떨어진다. 헤라는 그 말을 되씹어 보았다. 언제부터 음식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자신이 평생 정성으로 만들어 온 음식들이 언제부터 방해물이 되기 시작했을까?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헤라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20살에 결혼해서 갓 22살에 민수를 낳았다.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오로지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아이의 학비를 댔다. 손목이 아프도록 반죽을 치대고 기름에 데일 때까지 튀김을 부치며 살아왔다. 그 시절 민수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 라며 친구들 앞에서 뽐내던 아이가 지금은 아침조차 걸으며 집을 나선다. 헤라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자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사회생활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달래왔지만 이 공허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만 갔다. 분식집을 운영하던 시절에는 달랐다. 단골 손님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헤라는 국수 잘하는 헤란 이모였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야식을 사러 오면서 이모, 오늘도 힘내세요.
라고 인사할 때면 헤라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다. 새벽에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따끈한 우동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면 그녀의 음식이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가게를 접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헤라는 점차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다. 가족들의 대화에서 그녀는 항상 듣는 역할이었다. 민수와 윤정이 회사 이야기를 할 때, 다은이 친구들과 학교 이야기를 할 때 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줄 뿐이었다. 그들의 세계는 그녀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했다. 마케팅 전략, 브랜드 아이덴티티, 수능 메가 스터디, 인플루언서. 헤란에게는 외국어나 다름없는 말들이었다. 어머니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가끔 윤정이 예의상 묻는 질문에 헤라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냥 집안일하고 TV 보고. 그러면 윤정은 그러시면 안 되죠.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셔야죠. 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헤란의 친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거나 자식들 집으로 이사를 가서 연락이 끊겼다. 남은 것은 혼자만의 시간과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존재감뿐이었다. 그래도 헤란은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연구하고 건강에 좋다는 재료들을 찾아보며 나름대로 노력했다. 윤정이 요즘은 저염식이 트렌드라고 하면 소금을 줄였고 다은이 탄수화물은 적이라고 하면 밥 대신 샐러드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음식은 맛을 잃어갔고 가족들의 식탁에서 더욱 멀어져 갔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헤란이 옛날 방식대로 손으로 빚은 만두를 내놓았을 때 다은이 한 입 베어 물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할머니, 이거 MSG 들어갔어요? 혀가 얼얼해요. MSG? 그런 거 안 넣었는데. 요즘 애들은 민감해서 그런 것도 다 느껴요. 마트에서 사는 냉동만두가 오히려 더 깔끔하더라고요. 윤정의 말에 헤라는 할 말을 잃었다. 평생 자신이 쌓아온 손맛이 첨가물 없는 정성이 오히려 불편한 것이 되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날 밤 헤라는 자신이 만든 만두를 홀로 다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짠맛이 눈물 때문인지 간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계절이 바뀌고 가족들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민수는 승진을 위해 더 늦게 들어왔고 윤정은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노트북을 붙들고 있었다. 다은이는 고3이 되면서 아이의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다.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밥 먹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는 말과 함께 헤라는 점점 더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새벽 4시, 3시, 급기야는 새벽 2시에도 잠에서 깨곤 했다. 잠이 오지 않는 긴 새벽 시간 동안 그녀는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었다. 아무도 먹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만들어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어느 날 아침 헤라는 냉장고 앞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냉장고 안에는 그녀가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지만 대부분은 며칠째 손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야 할 것들도 적지 않았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쓰레기가 되는 모습을 보며 헤라는 자신도 이렇게 천천히 버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다. 할머니, 아침은 정말 안 먹을게요. 살 빼야 해서요. 복도에서 다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헤라는 국자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밥을 먹는 것이 죄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자신이 만든 음식이 가족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 거울을 보며 헤라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직 건강한 손, 수십 년간 불 앞에서 보낸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 그리고 여전히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어 보였다. 헤라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갈망을 느꼈다.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 수는 없다는, 자신만의 빛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솟아올랐다. 그날 오후 헤라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이 공간에서 그녀만의 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며 지하 창고의 문고리에 손을 올렸을 때 헤라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려는 것처럼. 그날은 비가 내리는 화요일이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헤란의 마음에 묘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똑똑똑. 규칙적이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과 닮아 있었다. 지하 창고에서 발견한 낡은 반죽기와 오븐을 본 지 사흘째, 헤라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단팥빵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어린 시절 헤란의 어머니가 명절마다 직접 쑤어주던 팥탕금의 달콤함이 문득 그리워졌다. 설탕이 귀하던 시절 어머니는 몰래 숨겨둔 설탕을 조금씩 넣어가며 팥을 고았다. 그 맛은 헤란의 혀끝에 평생토록 남아있는 추억이었다. 지금의 가족들이 외면하는 구식 음식이지만 헤란에게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새벽 4시 헤라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왔다. 팥 한 되를 찬물에 불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팥알 하나하나가 물을 머금어 통통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렸다. 구부정한 허리로 솥 앞에 앉아 끊임없이 저어주던 그 인내의 시간들. 어린 헤라는 그때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사랑을 익히는 시간이었다. 팥을 삶는 동안 헤라는 밀가루와 버터, 설탕을 준비했다. 손으로 만지는 재료 하나하나가 다른 온도와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차가운 버터가 손끝에서 서서히 녹아가는 느낌, 고운 밀가루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는 감촉. 이 모든 것이 헤란에게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의 축제였다. 반죽을 치대는 동안 헤란의 마음도 함께 반죽되는 것 같았다. 밀가루와 물이 만나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되다가 점차 부드럽고 탄력 있는 반죽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것은 마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가는 과정과 닮아 있었다. 처음에는 거칠고 들쭉날쭉했던 것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지다 보면 부드럽고 매끄러워진다. 팥탕금을 만드는 일은 더욱 신중했다. 삶아진 팥을 체에 내려 껍질을 걸러내고 설탕과 소금을 조금씩 넣어가며 졸였다.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며 헤라는 단맛의 정도를 혀끝으로 확인했다. 너무 달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은 그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수십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직감이었다. 오후가 되어서야 반죽과 앙금이 모두 준비되었다. 헤라는 반죽을 손바닥 크기로 나누어 얇게 밀고 그 가운데에 팥탕금을 올렸다. 반죽의 가장자리를 모아 꼼꼼히 봉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만두를 빚던 기억을 떠올렸다. 헤라나, 봉할 때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한다. 그래야 속이 터지지 않고 예쁘게 익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헤라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빵을 빚으며 그 안에 자신의 마음도 함께 넣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자신의 음식이 사랑받았으면 하는 간절함. 오븐에서 빵이 익어가는 동안 부엌은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찼다. 그 냄새는 집 전체로 퍼져나갔다. 헤라는 오븐 앞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빵들이 서서히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치 자신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 6시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목소리들. 무슨 냄새지? 빵 냄새 아니야? 헤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그녀는 갓 구워낸 단팥빵을 예쁜 접시에 담아 식탁 중앙에 올려놓았다. 황금빛 빵들이 접시 위에서 김을 내뿜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일 먼저 들어온 윤정이 물었다. 목소리에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다. 단팥빵이야. 오늘 직접 만들어 봤어. 헤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기대가 어려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하는 것처럼. 민수가 들어오더니 빵을 보고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어머니, 언제 이런 걸 만드셨어요? 진짜 빵집에서 사온 것 같은데? 아니야, 팥도 직접 삶고 반죽도 직접 치댔어.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헤라는 민수의 반응에 조금 안심했다. 적어도 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때 다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교복을 입은 채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코를 킁킁거렸다. 할머니,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뭐예요? 단팥빵 만들었다. 다은이 좋아할 것 같아서. 헤란의 목소리에는 손녀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다은이는 어릴 때 헤란이 만든 호떡을 무척 좋아했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만든 빵이었다. 하지만 다은이의 반응은 헤란의 기대와 달랐다. 식탁에 놓인 빵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할머니, 이거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그 말에 헤란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맛있게 만들었는데 하나만 먹어봐. 팥도 직접 삶았어. 싫어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요.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살찌면 어떡해요. 다은이의 목소리는 점점 짜증스러워졌다. 헤라는 당황했다.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할머니는 몰라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외모에 스트레스 받는지. 학교에서도 살쪘다고 놀리는 애들 있고. 이런 거 먹으면 다음날 바로 얼굴이 붓는다고요. 윤정이 거들어 말했다. 어머니, 다은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정말 다이어트가 중요한 시대예요. 더군다나 수험생은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달고 기름진 음식은 뇌에도 안 좋대요. 헤라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빵이 달고 기름진 음식으로 표현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팠다. 그럼 민수라도. 어머니, 저도 요즘 건강검진에서 혈당 주의하라고 했어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민수마저 정중히 거절했다. 헤라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정성껏 만든 빵이 식탁 위에서 혼자 김을 내뿜고 있었다. 윤정이 일어나서 빵을 집어들었다. 어머니, 이거 어디에 두시려고 하세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금방 굳어서 먹기 힘들어질 텐데. 그냥 내가 먹으면 되지.
혜란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그 순간 윤정은 빵을 쓰레기통 위에 들어올렸다. 어머니, 이런 음식은 정말 건강에 안 좋아요. 요즘 시대에는 고단백 저당 식단이 기본이에요. 이런 구식 음식은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혜란의 귓전을 울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떨어지는 빵들의 둔탁한 소리. 혜란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온종일 정성을 들여 만든 빵들이 쓰레기가 되는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팥을 삶을 때의 따뜻한 마음, 반죽을 치댈 때의 희망, 오븐 앞에서 기다릴 때의 설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도 이제 몸 관리 좀 하세요. 이런 음식 드시면 당뇨 올 수 있어요. 윤정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혜란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빈 접시만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황금빛으로 빛나던 빵들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다은이는 이미 자기 방으로 올라갔고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켰다. 윤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뭔가 중얼거렸다. 정말 요즘 어르신들은 시대 감각이 없어서 문제야. 건강한 음식이 뭔지도 모르고. 혜란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까는 리듬감 있게 들렸던 빗소리가 이제는 슬픈 선율로 들렸다. 손바닥을 내려다보니 아직도 밀가루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혜란은 그 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 손으로 평생 음식을 만들어 왔다. 가족을 위해, 손님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혜란은 잠들지 못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빵들이 자꾸 떠올랐다.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이 한순간에 구식이라는 이름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혜란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자신이 만든 빵들이 다른 쓰레기들과 뒤섞여 있었다. 혜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가 점점 더 크게. 그 눈물은 단순히 빵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소중히 여겨온 가치들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절망이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혜란은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했다. 분노라고 할 수도 있고 의지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맞서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혜란은 쓰레기통 뚜껑을 닫고 지하 창고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다. 마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은 13개였다. 혜란은 그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며 각각을 기억했다. 첫 번째 계단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7번째 계단은 오른쪽 모서리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사소한 것들이 이상하게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마치 새로운 세계로 내려가는 통과 의례처럼. 지하실의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먼지와 습기 그리고 세월이 켜켜이 쌓인 냄새. 혜란은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렀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지더니
희미한 불빛이 공간을 비췄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창고로 사용해온 곳이었다. 쓰지 않는 가구들, 계절용품들, 그리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이곳저곳에 쌓여 있었다. 헤란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낡은 반죽기에 머물렀다. 분식집을 운영할 때 사용하던 것으로 은퇴하면서 함께 집으로 가져온 것이었다. 겉면은 녹이 슬고 흠집투성이었지만 헤란에게는 오랜 동반자 같은 존재였다. 그 옆에는 작은 오븐도 있었다. 이건 역시 가게에서 쓰던 것으로 빵과 과자를 구울 때 사용했던 추억의 도구였다. 헤라는 천천히 반죽기에 다가가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져 왔다. 언제부터 이 기계를 만지지 않았을까? 적어도 3년은 넘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헤란의 손가락은 반죽기의 모든 버튼과 레버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해볼까? 헤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은 지하실의 고요함 속에서 유독 크게 울렸다. 마치 결심을 다지는 주문 같았다. 다음 날부터 헤란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조용히 지하실로 내려가서 가족들이 잠든 시간 오직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반죽기와 오븐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먼지를 털어내며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다. 기계들도 마치 헤란의 마음을 아는 듯 순순히 작동했다. 첫 번째 빵은 실패작이었다. 반죽이 너무 질었고 오븐 온도 조절에도 실수가 있었다. 하지만 헤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할 때마다 그녀는 더 세심하게 관찰했다. 반죽의 질감, 발효 시간, 오븐의 특성. 모든 것을 다시 배우는 기분이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일주일이 지나자 헤란의 빵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야말로 완벽한 식감의 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헤란은 그 빵들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 누군가의 평가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성취감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빵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헤라는 매일 서너 개씩 빵을 구웠는데 아무리 식욕이 좋아도 혼자서 다 먹을 수는 없었다.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고 가족들에게 주자니 지난번 일이 떠올라 망설여졌다. 고민 끝에 헤라는 작은 바구니에 빵 몇 개를 담아 옆집에 가져다 주기로 했다. 옆집 할머니 김순덕은 헤란과 나이가 비슷한 동네 친구였다. 혼자 사는 그녀에게는 직접 만든 빵이 반가울 것 같았다. 어머, 헤란이 언니, 이게 뭐예요? 순덕이 바구니를 받아보며 눈을 반짝였다. 빵이에요. 제가 직접 구웠어요. 혼자 먹기엔 많아서. 세상에, 언니가 빵을 구우실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요. 순덕이 하나를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나, 이거 진짜 맛있어요. 빵집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달콤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어요? 헤라는 순덕의 반응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그냥 예전에 가게 할 때 가끔 만들던 방식대로 해봤어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 특별해요. 우리 손자가 놀러 오면 꼭 이런 빵 사달라고 하는데 언니 빵이 훨씬 맛있어요. 그날 이후 헤라는 정기적으로 순덕에게 빵을 가져다 주었다. 순덕은 매번 감격하며 받았고 때로는 자신이 만든 반찬과 교환하기도 했다.
작은 나눔이었지만 혜란에게는 큰 의미였다. 자신의 빵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순덕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언니, 우리 동네 부녀회에서 바자회 할 때 이 빵 좀 내놔요. 분명히 인기 많을 거예요. 헤라는 처음에 망설였다. 자신의 빵을 많은 사람들에게 판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순덕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다. 바자회 당일 헤라는 20개의 빵을 준비해 갔다. 작은 봉지에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직접 손으로 쓴 이름표도 붙였다. 헤란의 달빛빵. 순덕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새벽에 만들어서 달빛을 받고 자란 빵이라는 의미였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시중 제품들에 비해 헤란의 빵은 소박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명, 2명 맛을 보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어머,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요? 우리 아이가 빵을 안 좋아하는데 이건 잘 먹네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헤란이 준비한 20개의 빵은 1시간도 안 되어 모두 팔렸다. 사람들은 더 달라고 했고 언제 또 살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날 집에 돌아온 헤라는 여전히 꿈만 같았다. 자신의 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몰랐던 것이다. 손에 들린 작은 수익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환한 미소와 맛있다는 말이 헤란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상이었다. 그날 밤 다은이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다. 학원에서 일찍 끝났다고 했다. 헤라는 용기를 내어 다은에게 말했다. 다은아, 할머니가 오늘 바자회에서 빵을 팔았는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 다은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혹시 친구들도 맛볼 수 있게 몇 개 만들어줄까? 다은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요즘 애들은 그런 수제 음식 잘 안 먹어요. 위생도 그렇고 칼로리도 높고. 친구들한테 주면 뭐라고 할지 몰라요. 헤란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상처받지 않았다. 바자회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웃는 얼굴이 다은의 차가운 반응을 상쇄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헤라는 더욱 열심히 빵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종류도 다양하게 했다. 단팥빵 외에도 크림빵, 소보로빵, 마늘빵까지. 각각의 빵에는 헤란만의 특별한 비법이 들어갔다. 단팥은 집에서 직접 삶은 것을 사용했고, 크림은 버터와 우유의 비율을 정확히 맞춰 만들었다. 순덕을 통해 소문이 더 퍼지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헤란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헤란은 손님을 맞는 일에 익숙해졌다. 지하실을 조금 정리해서 작은 진열 공간도 만들었다. 할머니, 이 빵 정말 특별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와서 물었다. 그냥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거예요. 특별한 건 없고요. 아니에요. 시중에서 파는 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아이가 원래 빵을 안 좋아하는데 할머니 빵은 정말 잘 먹어요. 그 아이는 헤란을 올려다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헤란은 그 미소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자신의 빵이 누군가에게 이런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헤란의 지하실에는 매일 서너 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입소문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헤라는 헤란의 달빛 빵집이라는 작은 간판도 만들어 지하실 입구에 걸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지만 헤란에게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간판이었다. 그런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혹시 여기가 달빛 빵집 맞나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헤라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인스타그램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자신의 빵집이 그곳에 소개되었다는 말에 신기했다. 누가 올려주신 건가요? 이웃 할머니 분이 올리신 것 같아요. 사진도 정말 예쁘게 찍으셨더라고요. 혹시 단팥빵 있나요? 그 학생은 헤란의 빵을 맛보더니 감탄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소개해도 될까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빵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헤라는 새로운 세상을 엿보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만든 빵이 그 작은 기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다. 그날 밤 헤라는 지하실에서 혼자 앉아 하루를 돌아보았다. 벽에 걸린 헤란의 달빛 빵집 간판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녀는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비록 작은 지하실이지만 이곳에서 헤라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반죽기의 둔탁한 소리, 오븐에서 나는 따뜻한 열기, 갓 구워진 빵의 고소한 냄새. 모든 것이 헤란에게는 삶의 이유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빵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미소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헤라는 창고 한 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수첩을 꺼내어 그날의 일을 적기 시작했다. 누가 와서 무엇을 샀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했다. 그 작은 기록들이 헤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일기장이었다. 11월의 마지막 주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헤라는 지하실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하얀 빛을 바라보며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사람들이 따뜻한 빵을 더 찾을 거라는 생각에 평소보다 많은 양을 준비하고 있었다. 반죽기의 리듬감 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벌써 한 달이 넘게 이어진 일상이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지하실로 내려와 빵을 굽고 오전 9시부터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 처음에는 하루 서너 명이던 손님이 이제는 10명을 넘나들었다. 입소문이 동네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진 것이다. 헤라는 오늘도 변함없이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었다. 단팥빵, 크림빵, 마늘빵, 그리고 최근에 새로 개발한 호두빵까지. 각각의 빵에는 그녀만의 비법이 숨어 있었다. 단팥은 하루 전날 삶아서 하룻밤 재워 단맛을 깊게 만들었고, 크림은 바닐라빈을 직접 갈아 넣어 향을 살렸다.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인 김사모가 찾아왔다. 중학생 아들을 둔 그녀는 일주일에 2~3번씩 헤란의 빵을 사러 왔다. 할머니, 오늘은 뭐가 나왔어요? 어제 만든 호두빵도 있고 단팥빵도 갓 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할머니 빵만 찾아요. 학원 갈 때 꼭 하나씩 들고 가더라고요. 헤라는 그 말에 얼굴이 환해졌다. 자신의 빵이 누군가의 하루의 작은 기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호두빵 하나 더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이고, 할머니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좋은 빵을 이런 가격에 파시면 남는 게 있어요? 헤라는 손사래를 쳤다. 사실 수익은 거의 없었다.
재료비와 전기세를 빼고 나면 용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돈보다는 사람들의 미소가 혜란에게는 더 큰 보상이었다. 김 사모가 떠나고 나서 혜란은 빵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요즘 들어 가족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윤정의 표정에서 불만이 엿보였다. 아직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혜란은 눈치채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혜란이 위층으로 올라가자 윤정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다.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다. 혜란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윤정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평소보다 차가운 톤이었다. 왜 부르니? 요즘 지하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혜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런 질문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다. 빵 만들고 있어. 빵요? 또요? 윤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좋아해주고 사러 온다. 사러 온다고요? 윤정이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다. 혜란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응. 맛있다고 많이 사줘. 어머니, 설마 장사를 하시는 건 아니죠? 혜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장사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돈을 받고 빵을 파는 것은 사실이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머니까지 일을 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대기업 과장 아들을 둔 할머니가 지하실에서 빵을 팔고 있다니.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혜란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였던 것이 윤정에게는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요즘 다은이가 친구들한테 놀림받는다고 해요. 할머니가 지하실에서 빵 판다고 소문이 나서. 혜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손녀가 자신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다는 말이 가장 아팠다. 다은이가 그렇게 말했어? 네. 친구들이 너희 할머니 빵순이냐고 놀린대요. 다은이가 얼마나 창피해하는지 아세요? 혜란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이 행복해하며 만든 빵이 손녀에게는 창피함의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위생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위생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세요?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지실 건데요? 윤정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무허가 영업이잖아요. 신고라도 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민수 오빠 회사에도 소문날 텐데. 혜란은 그제야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다. 자신이 그토록 정성스럽게 만든 빵이 그토록 기뻐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문제라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니?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히 그만두셔야죠.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취미 생활이나 하세요. 서예라든지 요가라든지. 나이에 맞는 활동 말이에요. 나이에 맞는 활동. 그 말이 혜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 나이에는 빵 만드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나이에 장사를 하시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혜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장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해서 내 빵을 기다려서 만드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파는 건 장사죠. 그럼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 하면 안 되는 거야?
혜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금까지 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감정적이라고? 내가 언제 감정적으로 말했어? 나는 지금까지 너네 가족 눈치만 보고 살았잖아. 내가 만든 음식 다 버리고 내 말 무시하고 그런데도 참고 살았어.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생각해서? 진짜로 나를 생각한다면 내가 행복해하는 걸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다. 집안의 분위기를 감지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윤정이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빵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취미로 하시는 거라면 좋은데. 파는 건 좀. 너도 반대하는 거니? 반대는 아니고요. 다만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면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가족 상황을 신경 쓰는 편이고, 혜라는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때 다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무슨 일이에요? 다은아, 와봐. 할머니 일 때문에 얘기하고 있었어. 다은이가 거실로 들어오자 윤정이 설명했다. 다은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할머니, 정말 그런 일 하고 계셨어요? 응, 다은아. 할머니가 빵을 만들어서. 할머니, 진짜 창피해요. 다은이의 말이 혜란의 가슴을 찔렀다. 친구들이 계속 놀려요. 너희 할머니 장사하는 거 진짜냐고. 저 때문에 그만두시면 안 되나요? 혜란은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표정이었다. 자신의 행복이 손녀의 고통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은아, 할머니 제발요. 저 이제 고3이에요.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혜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가족 모두가 자신을 반대하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고 있었다. 혜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다, 내가 그만둘게. 어머니. 민수가 미안한 듯 말을 걸려고 했지만 혜란은 이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혜란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지난 한 달 동안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땅에 떨어져 쌓이고 있었다. 혜라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저 눈처럼 조용히 녹아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솟아올랐다. 분노였다. 왜 자신의 행복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해야 하는가? 혜라는 지갑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지난 한 달 동안 적어둔 손님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사모의 아들이 빵을 좋아한다는 이야기, 대학생이 시험 기간에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 할머니가 손자에게 줄 선물로 빵을 사간다는 이야기.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나? 자신의 빵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인가? 혜라는 수첩을 꼭 쥐고 결심했다.
가족들에게는 그만둔다고 했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한 번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보고 싶었다. 그날 밤 헤라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도 그 눈처럼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 하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새벽이 되자 헤라는 조용히 일어나 지하실로 내려갔다.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장소.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자신을 위해, 오직 자신만을 위해 빵을 만들 것이었다. 반죽기의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헤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오직 자신만의 길이었다. 12월의 첫째 주 헤라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빵을 만들었다. 새벽 3시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지하실로 내려갔다. 형광등을 켜는 대신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고 조용히 반죽을 시작했다. 마치 비밀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가족들과의 갈등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헤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낮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밤이 되면 지하실로 내려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손님들에게는 잠시 빵 만들기를 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헤란의 예상과 달랐다. 김 사모는 실망스럽다며 꼭 다시 시작해달라고 부탁했고, 대학생 민지는 할머니 빵이 없으면 시험 공부가 안 돼요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특히 옆집 순덕의 반응이 가장 강렬했다. 언니, 왜 갑자기 그만두려고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 가족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언니가 행복해하는 걸 왜 막아요? 순덕의 말은 헤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에게 언니의 행복이라는 말은 낯설면서도 소중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헤란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명함집을 들고 있는 모습이 회사원 같았다. 혹시 헤란의 달빛 빵집 사장님이신가요? 헤란은 당황했다. 이미 빵집을 그만둔다고 했는데 누가 찾아온 것일까? 저는 푸드앤트렌드라는 잡지사에서 일하는 기자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할머니 빵집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취재를 요청드리러 왔는데요. 헤라는 더욱 어리둥절했다. 인스타그램 화제 취재. 모두 자신과는 동떨어진 단어들이었다. 제가 잘 모르는데요. 아,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요즘 SNS에서 할머니의 수제빵이 정말 유명해졌거든요. 진짜 할머니의 손맛, 마음이 따뜻해지는 빵 이런 후기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수지는 스마트폰을 꺼내 헤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헤란이 만든 빵들의 사진과 함께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이런 빵집이 동네에 있으면 좋겠어요. 헤라는 그 글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내 빵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진정성 있는 수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할머니의 빵집이 딱 그런 트렌드에 맞아떨어진 거예요. 헤라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소박한 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니. 그래서 저희가 특집 기사로 할머니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물론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혜란이 망설이자 수진이 다시 말했다. 아, 혹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됐나 봐요. 네, 사정이 있어서. 너무 아쉽네요. 사실 할머니 같은 분이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데.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배우고 싶어 해요. 진짜 손맛이 뭔지 정성이 뭔지. 수진의 말을 들으며 혜란의 마음이 요동쳤다.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배우고 싶은 소중한 것이었다니. 혹시 언제쯤 다시 시작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혜란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었다. 수진이 떠난 후 혜란은 하루 종일 그 일을 생각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다은이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다. 학원에서 일찍 끝났다고 했다. 혜란은 다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다은아, 친구들이 정말 많이 놀렸어? 다은이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사실은요. 다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처음에는 좀 창피했어요.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고. 근데 나중에 친구 한 명이 할머니 빵 먹어봤다고 하는데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러워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빵을 만들어 주신다고. 혜란은 놀랐다. 정말? 네. 그 친구 말이 자기 할머니는 요리를 안 하셔서 같이 뭔가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할머니가 부럽다고 했어요. 다은이의 말에 혜란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걸 내가 막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할머니. 혜란은 손녀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다은아, 할머니 다시 시작하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포장지 예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날 밤 혜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마음에 짐 하나가 내려진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란은 용기를 내어 민수와 윤정에게 말했다. 어제 잡지사에서 사람이 왔었다. 취재를 하고 싶다고. 윤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또 그 일 하시려고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 내 빵을.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수야, 엄마가 70년을 살았어. 그동안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살았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 혜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있었다. 다은이도 괜찮다고 했어. 도와주겠다고도 했고. 윤정이 다은을 바라보았다. 다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할머니가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면 지지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정식으로 하세요. 허가도 받고 위생 관리도 제대로 하고. 혜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네,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혜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다은이는 정말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주었다.
HAERANBAKERYEMONLIGHT라는 이름으로 윤정도 마지못해 도와주었다. 위생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간단한 회계 처리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민수는 주말에 지하실을 정리해 주었다. 작은 진열대도 만들어주고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놓아주었다. 한 달 후 푸드앤트렌드 잡지에 혜란의 이야기가 실렸다.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꿈, 혜란 할머니의 달빛 빵집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에는 혜란이 빵을 만드는 모습과 함께 그녀의 인생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담겨 있었다.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다. 다은이가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일주일 만에 10,000명을 넘었다. 댓글들도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감사해요. 제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꼭 가보고 싶어요. 가장 감동적인 댓글은 20대 여성이 남긴 것이었다. 할머니 덕분에 제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란은 그 댓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주문이 너무 많아져서 혜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은이가 방학을 맞아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해 포장과 배송을 담당했다. 윤정도 주말에는 회계 정리를 도와주었다. 민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주었다. 가족 모두가 혜란의 꿈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혜란은 특별한 빵을 만들었다. 가족 사랑빵이라고 이름 붙인 특별한 레시피였다. 사과와 계피, 호두가 들어간 달콤한 빵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혜란은 그 빵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았다. 이건 특별한 빵이야.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어. 민수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감았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이게 바로 엄마의 손맛이네요. 윤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거.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틀렸네요. 다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혜란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눈은 특별히 더 아름다워 보였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서 할머니가 이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어. 그날 밤 혜란은 지하실에서 혼자 앉아 1년을 돌아보았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빵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다니. 벽에 걸린 혜란의 달빛 빵집 간판이 크리스마스 전구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혜란은 내일의 빵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꿈은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꿈을 지지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반죽기의 부드러운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득 채웠다. 달빛 아래서 혜란의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꿈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봄이었다. 혜란의 달빛 빵집은 이제 동네의 명물이 되었다. 지하실을 넘어 1층 거실 한쪽도 카페 공간으로 꾸며져 손님들이 차를 마시며 갓 구운 빵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벽에는 전국에서 온 감사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혜란은 이제 일주일에 2번 빵 만들기 클래스도 운영했다.
젊은 엄마들과 대학생들이 찾아와 혜란에게 반죽 치는 법부터 발효시키는 요령까지 배워갔다. 그들은 혜란을 혜란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20살 대학생 민지가 서툰 손놀림으로 반죽을 치대며 물었다. 천천히 해. 빵은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혜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이제는 확신에 찬 선생님의 목소리였다. 다은이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방학 때마다 돌아와 할머니를 도왔다. 경영학과에 진학한 그녀는 할머니의 빵집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할머니, 다음 달에 TV 프로그램 출연 제의가 또 들어왔어요. TV는 무서워. 그냥 여기서 조용히 빵만 만들면 안 될까?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민수는 승진해서 부장이 되었지만 주말마다 어머니의 빵집에 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회사 동료들도 종종 찾아와 혜란의 빵을 사갔다. 윤정은 이제 혜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온라인 쇼핑몰 관리부터 세무 처리까지 혜란이 빵 만들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혜란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빵집이 유명해지면서 정원도 예쁘게 꾸며놓았다. 손님들이 빵을 먹으며 꽃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1년 전 처음 찾아왔던 대학생 민지가 뛰어오고 있었다. 이제 2학년이 된 그녀는 혜란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제가 창업 동아리에서 발표했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주제가 할머니의 달빛 빵집을 통해 본 시니어 창업의 가능성이었거든요. 혜란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민지가 대단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가 저에게도 힘이 됐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식탁에는 혜란이 직접 만든 빵들이 놓여 있었다. 이제는 아무도 칼로리나 다이어트 얘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오늘 빵이 특히 맛있다, 새로운 레시피인가요? 같은 대화가 오갔다. 어머니, 내년에는 요리책을 내보는 게 어때요? 윤정의 제안에 혜란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책 쓸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가 대단하지 않으시면 누가 대단해요?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은이가 거들었다. 할머니, 저도 엄마 말에 동감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혜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꽃들이 만개한 정원에서 늦은 저녁 산책을 하는 손님들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그날 밤 혜란은 지하실에서 내일 아침에 구울 빵들을 준비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단팥빵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다니.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푸드 앤 트렌드 잡지 기사가 들어 있었다. 그 옆에는 전국에서 온 감사 편지들, 그리고 베스트 시니어 CEO 상장도 걸려 있었다. 하지만 혜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다. 매일 아침 지하실로 내려올 때 느끼는 설렘, 반죽을 치댈 때의 행복감,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빵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의 뿌듯함이었다. 혜란은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일기를 적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 빵을 먹고 웃었다.
민지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가 다 기뻤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젊은가, 꿈을 향해 얼마나 용기 있게 나아가는가인 것 같다. 내일은 새로운 빵을 만들어 봐야겠다. 봄을 닮은 희망을 담은 빵을.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달빛이 지하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혜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계속했다. 혜란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단팥빵 한 조각에서 시작된 혜란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7세의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작은 도전이 1년 만에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혜란 할머니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꿈꾸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꿈이 있나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서 반대해서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혜란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꿈이나 도전하고 싶은 일을 들려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